스님 자리라서 떨려서 그래요. 막 휘청휘청거리고 있어요. 저는 그 손녀딸로 할머니이기도 하고, 딸로 살아가면서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듬직한 남편의 아내로 살아가는, 그리고 세순교회에서 마더아이즈를 섬기고, 있는 함영미 권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떨리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별로 안 떨려요. 왜냐하면 몇 주 전부터 지나가다 얼굴만 탁 마주치면 기도하고 있어요. 괜찮으세요? 두려워 마세요.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제가 안정감 있게 오늘, 여러분하고, 사랑으로 가르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앞자리에 계신 분은 제가 마이크 갖다 드릴 수도 있어요. 질문을. 목사님 막 걱정되시면서 이러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옆에 분 짝지를 하나씩 만드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이 얘기를 나누셔야 되니까. 옆에 짝지랑 이렇게 도담도담 하신가요? 한번 여쭤보세요. 도담도담이 뭐냐 하면 아이가 탈 없이 잘 자라는 게 도담도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계신 자녀분 잘 자라고 있나요?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1시간으로 모자랄 것 같아요. 얘기를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요 도담도담 하신가요? 했을 때 되게 화난 얼굴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나는 양육을 잘하고 있어요 하는 그 표정인 것 같아요. 양육이 뭐예요?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여기서는 이제 18살까지를 얘기해요. 성인이 될 때까지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잘 자라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게 양육인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럼 부모 역할 잘하고 있나? 이 말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질문입니다. 한번 여쭤보세요. 네, 부부간에 앉아도 너무 좋아요. 부부간에 오늘 부부로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니까 좋습니다. 양육 이런 얘기 하면서 얼굴은 웃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복잡한 분도 계세요. 실타래가 엉클어진 것처럼. 바람 뭐예요? 나 좋은 부모 되고 싶어. 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사랑으로 가르치면 아이가 변한다더라. 이런 거, 사랑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의지. 그리고, 많은 지식을 얻고자, 막 어디 프로그램, 또 유튜브 막 들여다보면 지식을 막 쌓기도 해요. 그래서 막 해보니까 어때요? 아이가 잘 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인풋 하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막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실타래가 막 엉클어진 것 같아서 좀 복잡해요, 마음이.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양육,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해요. 지난 몇 주 전에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목사님 말씀 꼼꼼하게 받아줬는데 고민이 좀 됐어요. 5월이 되면서 목사님이 하신 모든 내용들이 제가 준비하는 내용하고 거의 맞물려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부활절 전인가 앞인가 모르겠다. 믿음은 관계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물과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항상 강의를 하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2003년도에 제 전공과는 좀 다른 아이들에게 너무 주목하고 살아서, 아동학을 공부하러 갔을 때, 첫 강의에서 들은 얘기예요. 말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우리는 주목하는 것과, 인생을 같이 가는 건데 인생이 행복하려면 주목하는 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한다. 근데 그것의 대상은 뭐냐? 나와 당신의 관계, 신과의 관계고 나와 너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나와 사물과의 관계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나와 당신, 신과의 관계를 많이 풀어주시니까 오늘 그 얘기는 빼고 본문이 읽었지만 나중에 가서 한번 그 얘기랑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랑 한번 엮어볼게요. 기능적인 관계는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 같은 데 가면 물어보긴 해요. 뭐에 주목하고 계세요? 하고 물어보면, 되게 재밌는 대답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교사들 모임이었었는데, 주식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그 주식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많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제가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오늘은 나와 너,
특히 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뭐였냐면 돌짝박 같은 이웃이라도 사랑해야 되는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여기서는 뭐 시부모의 관계, 뭐 이런 관계 다 아니고 나와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초성 퀴즈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다 갖고 오셨는지 이렇게 가슴속에 들여다보시고 선한 의지, 자녀를 향한 양육을 향한 선한 의지들 뭐가 있는지 초성 퀴즈를 한번 알아맞혀 볼게요. 뭘까요? 다 예습해 오셨나 보다. 맞아요. 사랑하기. 또 하나의 짝지는 가르치기. 맞습니다. 사랑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자녀를 향한 아니면 아동을 향한 선한 의지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별로 고민 없이 사랑하고 양육하기가 쉬웠어요. 왜요? 초록 얼굴이 양육에 더 있어서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빨간 얼굴이 더 많아요. 복잡해져요. 실타래가 쩡그러져서. 왜? 사랑이라는 매, 사랑의 매라는 도구가 이제는 금지됐어요. 1979년에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체벌 금지국이 됐어요. 그 이후로 많은 나라들이 우리도 하면서 국가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특이하게도 경제 10위권 이렇게 1, 2, 3위 되게 다투는데 이거는 굉장히 밀려갔어요. 언제 체벌 금지국이 되었냐 하면 40년도 스웨덴보다 저 40년도 뒤에 2000이에요. 2021년도에 몇 번째로? 제가 선물을 준비 안 해요. 몇 번째 이렇게 하면 근접한 사람한테 막 선물도 주고 하면 너무 호응도 좋은데 선물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다 그냥 눈이 꽂혀 있어서 62번째로 우리가 체벌 금지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매라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막대기 자매뿐이 아니라 말로 하는 상처 주는 것들, 그런 것들도 정서적인 학대라고 해서 다 금지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양육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살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제대로 양육하고 계신가요? 너무 자신만만해.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얘기하려니까 좀 미안한가 봐. 괜찮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냥 큰 틀에서 새알에 새 것이 없어요.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으로 체벌이 금지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지? 그러면 아이들이 버릇 없이 되는 거 아니야? 막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웨덴 체벌을 처음으로 금지한 스웨덴과 캐나다에서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PDEL이라고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훈련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주로 쓰는 말 제자훈련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자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건강한 발달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한 게 아니라 세계적인 자료들, 논문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양육을 하긴 하는데 제대로 된 효과적인 양육을 하는 연구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이제 핫한 이슈 아동 권리,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그러한 양육 방법이라고 해서 요거를 믹싱해서 모은 게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PDEL이에요. Everyday Life, 매일매일 하는 포지티브 디스플린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PDEL이 근본이 돼서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도 개발을 한 것도 있어요. 경남형 가족학교 개발이라든지 나와 너 우리 행복비행 이런 거는 저도 우리 아이 연구소에서 했고, 어떤 프로그램들은 세이브라는 NGO 단체에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리메이크한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조부모 교육으로 가져간 것도 있고, 아동을 위해서 아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부모들이 양육해야 하나라는 문제 제기에
의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됐어요. 그 중에서 이제 도담도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부모나 교사 그리고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곳에 상담원들 뭐 이런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요거는 PDL 원고는 9주짜리예요. 일주일에 2시간씩 만나서 9주를 만나요. 부모님들이 많은 변화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도담도담 프로그램은 12시간 6시간, 6주짜리예요. 뭐 어떤 거는 4시간짜리,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것들을 오늘 제가 리메이크 했어요. 우리 새순 가정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목표는 빨간 글씨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내 혼자 팔을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가르치면 자녀가 사랑받으면서 배우는 그런 관계, 양육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부모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관계를 튼튼히 하는 게 오늘의 교육의 목적이 교육? 이상한 얘기.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새순 가정사역 오늘 특강의 목적입니다. 5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답을 요 다음에 우리 변화를 5가지 질문에서 답을 하면서 내가 변화를 통해서 자녀가 변화를 함께 하는 뭐 그런 게 목적입니다. 내용은 요래요. 뭐 목표도 세워보고 걸림돌도 제거하고 뭐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노엽게 하는 것들도 제거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양육의 방법 아까 사랑의 매가 이제 방법이 도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아무리 좋은 도구로 사랑으로 잘 가르친다 그래도 우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겨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좋은 부모 되기를 넘어서 우리는 좋은 어른이 어떻게 될지 오늘 오전에 설교했을 때 어른 얘기하셨잖아요. 그래, 그거랑 기억 좀 해보세요. 그렇게 5가지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듣다 보면 뭐 그냥 다 하는 얘기네. 나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발견하시면은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거 내가 찾았네. 빛나게 해야지. 그리고 새로운 게 있으시면 얼른 아쉬운 거는 새롭게 내가 장착을 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다 가시면은 그냥 허전해요. 저도 섭섭하고.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내 걸로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는 행복 비행기라고 하면서 비행기를 접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확 날리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하면 신나는데 그걸 준비해보려고 하다가 이 테이블도 너무 작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 닿으면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한 12명 모여서 저 부르면 가서 무료로 해드릴게요. 그런 거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구체적으로 혼자 답하는 건 메모도 하셔도 좋지만 옆에 사람하고 나눠서 선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바람이 있어요.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아이에게 좋은 부모로 굉장히 기억되고 싶은 사람 다죠. 모두 다죠. 나 아니야 하는 분은 가셔도 좋아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력을 발휘를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뭐 15살이어도 좋고 꼬마 친구여도 좋고 나는 이미 다 컸어 청년이야. 그럼 손주를 생각해도 좋고 한 아이를 딱 떠올리세요. 진우면 진우, 희연이면 희연이 떠올리고 이 아이가 20살 청년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으로 자라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품이나 인품 같은 걸 떠올려야지 의사, 판사 이런 걸 떠올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와 어떤 관계였으면 좋겠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냥 떠올리지 말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사역팀에 계시는 자녀가 벌써 20살 막 넘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손자녀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자녀를 상상하시나요? 좀 너그러운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그러운 아이. 목사님한테 안 물어보면 좀 섭섭하겠다. 저는 수연이 저랑 잘 이야기를 잘 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잘하는,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친구 같은 관계라든지 아니면 너그러운 아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장기적인 목표예요. 제가 챗GPT에 물어가지고 이걸 한번 만들어 와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뭐 어떤 청년 막 나와요. 근데 저는 내가 늙어도 좋으니까 빨리 세월이 흘러서 우리 애들이 빨리빨리 독립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독립적인 청년 막 이런 걸 꿈꿔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양육자와
아이와 나가 어떤 관계였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탁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많은 양육자들이 보면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왜 장기적인 목표가 우리 양육의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없이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양육의 장기적인 목표. 자, 그러면 한 번 더 상상 나래를 한 번 더 펴보세요. 주일 아침이에요. 이거 어느 집이나 겪는 일이에요. 저도 많이 겪었어요. 좀 늦잠을 자서 주일이라고 조금 느긋해서 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막 흘렀어요. 그래서 30분만 있으면 이제 막 교회 출발 안 하면 지각이에요. 또 지각하면 눈치도 보이고 또 어떤 권사님 맨날 지각하나 이럴 것 같기도 하고 막 골치 아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서두르자고 막 서두르라고 막 재촉을 했어요. 근데도 우리 사춘기 진우는 그냥 이불 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5분 후면 지각하는 게 뻔해요. 이럴 때, 요런 순간에 여러분이라면 지금 당장 진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뭘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짝지도 있는데 뭐해요? 저한테 물어봐야 웅울웅울밖에 안 들려요. 짝지랑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빨리예요. 경남형 가정학교 부모랑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가서 벽지를 붙여놓고 아이들한테 부모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 써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빨리더라고요. 빨리 빼면 아무것도 없어. 시체야. 빨리 밥 먹어라. 빨리 이따 가라. 빨리 옷 입어라. 빨리. 근데 거기다 더 보태면 뭐예요? 네 것도 잘 준비하고 내 것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엘리베이터 문도 눌러가지고 엄마 18층 다 내려왔어.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하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아이에게 바라는 것, 바람, 내 마음속에 있는 바람, 요것이 단기적인 목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머릿속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생각은 습관이에요. 내가 항상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생각이 막 굴러가거든요. 자, 제가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뭐야? 늦었네부터 시작해서 블라블라블라. 나 왜 이렇게 나쁜 거야? 남편이 막한테도 갖다 부정. 교회 가지 말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까지 생각이 이렇게 왜곡된 시각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감정이 막 솟아올라요. 무슨 감정 솟아올라요?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게. 근데 꼭 이럴 때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비정상적이에요. 왜? 우리 사람은 내 눈에 들어오는 정보랑 내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바람이랑 너무 괴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확 받아갖고 화가 빡 올라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뇌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 제일 안에 뇌관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자동으로 심어준 심장이 벌렁거리거나 혈압하고 비슷해요. 그런 거라든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든지 아니면 소름이 쫙 꽂힌다든지 이런 건 뇌관이 명령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뇌관하고 나의 그 감정하고 막 상호작용을 해갖고 벌렁벌렁 이렇게 하면서 화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택의 길이 달라져요. 어떤 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냐 하면 요 단기적인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꽂혀갖고 스트레스가 확 올라왔을 때 어떤 걸 하시나요? 우리 말고 우리 교인 말고 세순교회 교인들은 기도해요 이런 분들이 그러지는 않을 거야. 근데 저기 우리 옆집에 보면 막 소리 지르잖아요. 이런 분들 보셨어요? 이런 거. 소리 지르고, 때려라! 그러면서 등짝 때리고, 아니면, 그냥 집에 두고 간다, 이런 거, 아니면 비난해요. 너 왜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누구를 닮았냐, 이런 거. 아니면은 입을 확 들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짝지하고 장기적인 목표 단어 보셨어요? 그거랑 단기적인 반응이랑 어떤 관계냐 하면, 우리가 단기적인 반응에 꽂혀서 단기적인 반응을 일으키면 아이들에게 품고 있는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단기적인 목표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단기적인 목표에만 주목하게 되면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에게서는 사랑받으면서 배워야 하는 자녀에게는 뭐가 될까요? 이게 체벌이에요, 체벌. 스웨덴에 처음으로 체벌 금지국이 된 이유가 말갈량의 삐삐 작가 린드그렌 여사가 동화를 해줬는데 부모님이 아이에게 잘못했다고 훈육하기 위해서 너 저 뒷동산에 가서 막대 가져와. 막대 한 찾아와 이랬는데 못 찾아오고 뒤늦게 밤늦게 털레 돌멩이를 갖고 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엄마가 소리를 빽 질렀어요. 너 이렇게 늦게 와. 엄마 걱정했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돌멩이를 턱 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엄마 여기 엄마가 나한테 던질 돌멩이가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사랑의 매 뭔가를 잘 가르치고 시간 약속을 잘 지키려고 네가 너에게 훈육하고자 사랑의 매를 나는 되겠다는 의도였지만 의도가 마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이는 부모님이 나를 비난하는 돌 던지는 나에게 던진 돌멩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동화가 계기가 돼서 체벌 금지국이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단기적인 반응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일상이 되다 보면 아이들은 계속 체벌받고 사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벌을 받게 되면 부모 자녀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튼튼하지가 않아요. 목사님은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이렇게 했는데 나눌 수 있어요? 왜? 아이가 마음을 척덕 닫아버렸어요. 단계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질문도 던지고 뭐 이렇게 해가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그냥 폭력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 사례 하면 우리 남편 조금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남편이 대화를 잘 할 줄 몰랐어요. 지금은 얘기 잘해요. 요즘은 이제 설교 듣고 가서도 카페에 가서 묵상 나눔도 하고 이런 아주 그런 관계예요. 근데 이 엔지니어가 결혼을 했더니 대화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됐네, 이 사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깨갱갱하면서 입을 닫았네요. 그때 우리 아이가 나중에 자기도 문제 해결을 어떻게 나중에 됐네 이 사람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건 줄 알더라고.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자, 이게 장기적인 목표는 우리가 양육의 방향인데 방향성 없이 가면 노력하는 것만큼 고생이고 힘들어요. 한번 보세요. 단기 목표에만 집중을 하면 노력하는 만큼 어지러워. 그렇지만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단기적인 목표를 이뤄가게 되면 부모 자녀 관계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대화를 많이 하는 관계가 되고 그다음에 양육자가 문제 해결을 해가면서 양육 효능감이 막 올라가요. 그리고 아이들도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장기적인 목표에만 집중하고 지금 일상을 버려두는 것 그것도 옳은가요? 또 아니에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단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양육의 도구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그 얘기는 요 뒤로 한번 가봅시다. 그 전에 양육의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목표를 세웠으면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걸림돌이 있어요. 자녀와의 나의 사이에. 한번 볼까요? 그거 하기 전에 요 질문 먼저 할게요. 질문 1. 5가지 질문을 던진다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한 가지 질문. 먼 훗날에 자녀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지 우리 아까 나눴어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먼 훗날에 내가 했던 말이나 모습을 무엇을 기억했으면 좋을까? 목표가 분명하면 그것을 향해서 내가 하는 말들,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웃 사람에게 감사하고 네 스스로에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돌아가신 지 한 4년 됐는데 지금도 귀에 서네요. 어디 갔다 이렇게 오면 문 열고 들어오면 뭐 했냐 이거 묻기도 전에 고마워요 우리 딸, 감사해요 우리 딸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귀에 서네요. 자, 우리 아이가 먼 훗날에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줬으면 좋을지
그게 장기적인 목표하고 연결해서 한번 써보시고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끝. 질문 어려울 줄 알고 막 예상 문제 내갖고 막 풀고 오셨어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쉬운 질문이에요, 이렇게. 또 두 번째 질문은 더 쉬워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욱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좋은 말을 하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 욱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면은 시스템을, 우리 머리에, 뇌의 시스템을 좀 아는 게 좋겠어요. 빨간 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마음 아닌가? 시작. 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이만 보면 짜증나고 버럭 화내고 나면 또 뭐예요? 후회되고 안 그래야지 뭐 했다가 이게 막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다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해 보면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죄책감, 자책감 느낄 필요는 없어요. 우리 뇌는 아까 제일 안에 있는 뇌관, 초록색 뇌가 있는데, 그거는 뇌관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자동적인 어떤 신체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변연계라고 하는, 감정의 뇌가 있어요. 요거는 스트레스가 높을 때 굉장히 활성화돼요. 그리고 생각하는 뇌는 스트레스가 낮을 때 활성화되는 뇌가 있는데, 요것들이 조절작용이에요. 자, 제가 주머니에 항상 갖고 다니는 게 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일리노이 대학에서 유아교육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거기에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거 보고 손인형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뇌를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 요 손바닥 안이 뇌관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감싸고 있는 게 그게 변연계예요. 뇌관하고 변연계만 이렇게 작동을 하면은, 왔다 갔다 상호작용을 하면 이게 파충류 뇌예요. 여기 저는 애니멀 이렇게 사자를 그려왔는데 되게 야단치고 버럭 화를 내면 자기도 버럭 화를 내고 울어버리고 밀치고 하는 아이들, 이렇게 뇌관의 변연계만 활성화가 돼요. 근데 아이들은 왜 그러냐 하면 요 위에 생각하는 뇌, 요게 대뇌피질인데 요게 아직 발달이 덜 됐어요. 다 발달돼서 이렇게 조절작용이 잘 되게 하려면 여자아이는 24살, 남자는 한 27 정도 돼야지. 하나님 참 특이하시죠? 조금 천천히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돼야지 여기 조절이 조절 작용할 수 있는 게 발달하게 생각하는 데도 발달이 다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되게 높으면 이게 발달이 다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옛날 어른들이 뇌도 몰랐는데 잘 표현하셨더라고요. 뚜껑을 열어요. 뚜껑 열어버려. 그러면 조절이 안 되니까 뭐예요? 애니멀 브레인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 단계적 반응, 소리 지르고 막 버럭거리고 뭐 비나 이런 거 그냥 생각에 없이 여과 없이 튀어나오는 말들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결론은 자녀와 관계가 잘 될 수 없어요. 양육을 할 수 없어요. 양육의 걸림돌이 분노예요. 분노가 양육 쪽의 걸림돌입니다. 이 신호등 한번 보시면은 거꾸로 신호등이에요. 거꾸로 신호등. 제가 남편 따라 미국에 갔을 때 제가 또 배우는데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데이케어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데이케어 센터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린이집 같은 데예요. 거기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 부모와 교사, 아이들 간에, 그것도 질적 연구도 하고 보조교사도 할 때였어요. 근데 3세 반에 메리 클래스에 갔더니 저게 딱 붙어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서 제가 사진 찍어 와서 자료로 사용해도 되냐 그래서 가져와서 제가 그 경남 지역 교장-교감 연수할 때 저거 써먹었어요. 교실에 많이 사용해서 붙여주면 좋겠다 했는데, 뭐냐 하면 거기는 교사들의 그 목소리가 크지 않아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소리가 없어요. 거의 그냥 아이들끼리 노는데, 아이들이 막 다툼이 있었어요. 걔네도 다투지, 막 싸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면 어른의 존재만으로도 애들이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멈추고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면 묻는 질문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What should you do? What should you say예요. 너 뭘 해야 되지? 뭘 말해야 돼? 이걸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sorry 이렇게 하고는
가가지고 뭘 하냐면 저 빨간 통 안에 아이들 사진이 있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 자기 자동차를 꺼내갖고 빨간 신호등에다 탁 붙여요. 뭐예요? 나 지금 빨간 신호등이야. 그냥 달려오면 나하고 박아. 사고나. 이거 알리는 거예요. 알리고 나면 옆에 코지코너 있어요. 쿠션이 있는데 거기 가서 벌러덩 누워서 애가 쉬어요. 그러면 아무도 아이에게 말도 안 붙이고 뭐 교사도 아이 터치를 안 해요. 그러면 시큰 있다가 괜찮아지면 나와서 놀아요.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인지하면 일단 멈추는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스탑하는 사인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휴식하면서 자기가 쉬게 하는 거예요.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모들만이 아이들에게 자기 조절을 가르치거든요. 사실은 자기 조절이 교육의 최고 끝이에요. 저희 집에 100세 가까이 된 우리 할머니 계세요. 그래갖고 예전에는 이런 거 하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 한번 질문을 해봐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할머니, 이게 버럭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막 화내고 이런 거 잘 안 하고 잘 조절하고 이런 거 하려면 몇 살쯤 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가만히 계시더만 산에 가서 누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생 안 된다 소린 거예요. 정말 자기 조절이 힘든데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기 조절을 가르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버럭하는 분노의 뇌가 막 끌어오르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이 지저분하면 못 참아. 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 분노 패턴을 인식하고 조절하고 그 다음에 조절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맨날 참게 뚜껑만 계속 닫으면 못 해요. 나중에 더 화산 폭발이에요. 그래서 조절하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 부모 교육에서는 자기 돌봄이라고 그래요. 자기 돌봄을 잘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여러 학자들이 얘기했지만 심호흡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그래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올라서 급박하는 경우에 우리 예전 어른들 뚜껑 열리는 것도 알지만 너무 잘하셨어. 그거 안 가르쳐 줬는데 뭐예요? 뭐 하세요? 되게 스트레스 오르면 어휴 이거 하시잖아. 그 심호흡을 하면 스트레스가 낮을 수 있어요. 듀크 대학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듀크 대학에서 연구한 건데 우리도 한번 지금 스트레스 좀 올라 너무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려니까 한번 해보세요. 손 하나는 배에 올리고 가슴에 하나 하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3초 멈추세요.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3초 동안 호흡을 잠깐 멈춥니다. 배가 홀쭉해지도록 5초에 걸쳐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네, 계속하면 너무 졸릴 것 같아요. 조금 안정이 되시죠? 이게 그 급박한 상황에서 아이가 막 고집을 부린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호흡 하나만 하더라도 잠깐 멈출 수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멈추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멈춘 다음에는 내가 무슨 말을 선택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말부터 제거해야 되는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뭐 어떤 게 있어요? 와, 제가 막 실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너무 리얼하게 잘 많이 하셨나 봐요. 막 이런 소리 와서 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지나가 봅시다. 시간도 없으니까. 이 중에서 상호작용에 걸림돌 되는 것 중에 다른 것들은 되게 보면 알아요.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거 있잖아요. 야, 너 쭉 싸웠어? 뭐 이런 거라든지 무시하는 거. 아이고, 뭐 엄마 60점 맞았으니까 아이고, 누구 형아는, 뭐 이러면서 막 비교당하고 무시하고 막 이런 말들, 셋둘, 넷둘 막 하면서 막 협박하는 말들, 이런 말들도 아이들에게는 다 상처래요. 우리 부모님이 어렵게 힘들게 양육을 해놓고도 나중에, 돌아오는 게 존경과 존귀가 아닌 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건 이 말 때문이에요. 말 상처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특히 다른 거는 다 기억하시잖아요. 저 조충평판 같은 경우, 충조평판 같은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무슨 거 얘기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나하고 안 놀아줘.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양보해야지. 좀 잘 놀지. 뭐 조언한다고 뭐 그래서 너 뭐 좀 사가지고 가서 줄래? 뭐 평가하고 뭐 너가 원래 보니까 양보 잘 안 하더라.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들 중에서 인생 각본을 아이한테 써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귀한 말씀으로 아이한테 줘서 이 말씀이 네 말씀이야 라고 주는 거는 좋은 인생 각본이에요. 근데 인생 각본 중에 아까 그 단기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진우 12살 막 입을 끌어당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3초 더 잘라 그러고 막 그래놓고도 뭐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좀 뭐 이렇게 하는 얘한테 뭐라고 하면서 인생 각본을 씌워주냐 하면 보통은 게을러 빠져가지고 이렇게 너는 게을러서 뭘 해먹겠냐 뭐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이게 인생 각본이 되어서 아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나 좀 쉬고 그러면 나 원래 게을러 원래라는 거로 자기를 더 씌우면서 자기 행동을 조정하는 이런 각본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인생 각본이 걸림돌이에요. 자. 양육의 걸림돌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뭐가 있어요? 버럭. 그 다음에 상처말. 요 두 가지를 제거해야지만 우리가 양육자로 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육자로 설 수 있는 게 걸림돌 제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돌봄을 잘해서 건강한 양육자가 되어야지만 이제 그 양육의 링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요게 기본입니다. 보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막 안 듣고 있다가 기억하기만 딱 기억하고 질문에만 답만 하시면 돼요. 기억해야 될 거 스탑 사인을 자기 혼자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스탑 막 굉장히 화가 났을 때는 속으로 스탑하면서 스탑 이렇게 손을 옆에다 스탑 이런 거 잘해요. 스탑. 우리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스탑. 남편하고도 남편이 막 이렇게 아이한테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사인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거 사인을 하나 만들어서 버럭을 멈추고 그다음에 자기 돌봄 하면 좋습니다. 아까 급할 때는 호흡하는 것도 좋지만 잠깐 물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장소를 변해보는 거. 엄마 잠깐만 나갔다 올게. 잠깐만 물 먹고 올게. 이러면서 잠깐 아이와 잘 거리를 둔다든가 그러고 평상시에 나를 돌보는 거 유산소 운동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요즘에 젊은 엄마들하고 나 돌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런 거 활동하는 거 해요. 요거 스트레스만 가지고 2시간을 해보는데 써서 내서 나와서 발표하고 하는데 너무 기절을 초풍해요. 남편하고 한 잔이 제일 많아요. 젊은 엄마들. 그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들을 하더라고요. 육퇴하면요, 한 잔 생각나요. 너무 많아요. 걱정이 되게 많이 돼요. 차라리 내가 카페 많아서 카페에서 너무 떠들고 그러다 이렇게 했는데 카페 많은 게 더 나아요. 카페에 가서 수다로도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자꾸 옆길로 새서 큰일 났다. 말은요,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말그릇을 예쁘게 가져가요. 상처 말그릇을 버리고 좋은 말그릇을 선택하는 것이 양육의 기본이에요. 준비 운동이에요. 근데 좋은 말그릇 이거는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 마드와이즈에서 가져왔어요. 마드와이즈에 보면은 자녀에게 주는 3가지 선물,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게끔 하는 말, 인정하는 말, 그 다음에 소속감이 느끼게 하는 말, 이런 말이 굉장히 자녀에게 주는 좋은 선물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 남편하고 아내하고 앉아서 한번 말해보고 5년이가 안 시켜도 한번 연습해보고 이거 좋습니다. 자, 2번째 질문이에요. 욱 하는 마음, 나는 당장 어떻게 멈출까? 저는 아까 얘기했죠. 스탑! 이렇게 멈춘다 했는데 각자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물 먹으러 간다? 아니면 쓰레기 버리러 간다? 뭐 여러 가지 한번 해보시고 나를 돌보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내거나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 한번 적어가지고 나의 스트레스 낮추는 거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2번째 질문도 되게 쉽죠? 와, 너무 쉬쉬한 것 같아. 근데 3번째 질문 한번 봅시다. 본격적이에요. 한번 볼게요.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은 게 우리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잘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굉장히 집중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되게
아이를 말끔하게 옷 입히는 거에 신경을 쓰기도 하고, 어떤 날 먹는 거에 신경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것인지, 각자마다 다 달라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그리고 아이가 버릇없게 할까봐 엄하게 하는 것도 어떤 방법이 있잖아요. 야, 너 저리 가 있어. 네 방에 들어가 있어. 이런 것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사랑하는 것, 훈육하는 것, 가르치는 방법이 어떤 건지 나만 알고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한번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과 어떻게 같은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뭔가?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설교 다 안 들었대요, 목사님. 어떡하지? 변화다 그랬어요. 변화를 가져온다는 게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사랑은요, 내가 주는 게 다가 아니고 받는 사람이 사랑으로 느껴야 사랑입니다. 아이가 애정을 사랑받는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편안하게 뭔가를 배울 수 있어요. 공부 뭐 한다고 뭐라 하거나, 네 엄마 닮아서 머리 나쁘네, 이거 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을 안 줘서 그래. 사랑을 주면 이 아이는 편안한 마음으로 뭔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받는 아이들은요, 뭔가를 할 용기가 있는 아이예요. 용기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우리 손주가 4살이에요. 제 할머니 나이 4살인데, 우리 손주가 작년에, 올해는 이제 안 해요. 작년에는 무서워, 이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럼 제가, 데니, 용기를 내자! 이렇게 하면 자기가 용기라는 단어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무서울 때마다 할머니 용기를 내자! 이러면 이렇게 했는데,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은 용기를 냅니다. 어떠한 것도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해요. 부모에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 부모가 또 좋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한테도 되게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사랑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무능하게 느껴져요. 아이들은 내가 유능한데 네 판단이 잘못돼서 나를 안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 못 해요. 그냥 나의 존재와 다른 사람의 평가가 그냥 동일시돼요. 그래서 나는 무능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기질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무능함이 느껴지면 그거를 막 반항적으로 행동해요. 뻥 찬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 우리 성경에는 보면 애정을 느끼지 못하면 분노케 하면 어떻게 된대요? 낙심하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본문 읽었을 때 분노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거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우리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사랑이 그렇게 자녀 관계에서, 그 다음에 양육하는 거에서 시작 단계예요. 사랑이 출발한 거예요. 아까는 준비였고, 걸림돌 제거는 준비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필요 조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비행기로 생각하면 방향이 저기 있으면 날아갈 때 한 날개랑 비슷해요. 그래서 한 날개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한 날개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으로 못 날아가요.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되게 다 달라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사랑을 표현하는데, 아이들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되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들 여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듣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귀를 열고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해서 왕이 얘기하는 걸 듣듯이 적극적으로 공감적으로 들어줄 때 아이는 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가르치기는 이거예요.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해 주는 게 가르치기고, 벌 주거나 통제해서 뭔가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거는 가르치기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가르치기가 제대로 되는 것,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준다거나 정보를 주게 되면 이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굉장히 의욕을 갖고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벌 주고 통제하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불안과 무서움이 생겨요. 두려움이라는 거를 지수가 높은 아이들은 학습 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가르치기가 벌준과 통제라는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방법은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슈바이처가 가장 좋은 방법은 요거래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손주예요. 뭐 하고 있어요? 뒷짐지고 가는데 저 앞에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가고 있어요. 똑같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뭐냐면 가르치기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자주 질문해주는 것, 그다음에 함께 공유하는 것, 이렇게 어떤 것이 있으면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것, 이런 건데, 가르치기는 아까 사랑하기가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요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 날개를 다 펼쳐야지만 방향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장기적인 목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벌써 끝나야 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끝낼까요? 제가 16시간짜리를 제가 막 줄여 갖고 하는데 앞에 찬송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시간 조금 더 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바쁘신 분은 그냥 가셔도 돼요. 되게 중요한 질문은 다음에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양육을 하는 것이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거라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부름에 대한 응답.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핑이라는 동화책에 보면 핑의 방법도 여러 가지고 퐁의 방법도 여러 가지래요. 기억해 보시면 사랑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퐁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가르치기 핑 하면 아이가 퐁 사랑 받으면서 배워야지 양육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나 아이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한 가지 어떻게 가르칠까? 질문하고 막 답하고 이런 것 좀 해보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해봅시다. 옆에 짝지하고 얘기해보세요. 나 우리 아이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한 가지는 이거야.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까? 짝지 잘못 골랐나 보다. 옆에 너무 과묵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자, 여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니까 믿음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믿음을 가르쳐야 돼. 믿음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너무 피상적이에요. 너무 거리가 멀어. 그러면 어떻게? 아이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서 끌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소리쳤어요. 아버지, 우리 부자 아니야. 빨리 말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할 때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아이에게 물질과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칠 기회가 온 거예요. 아이의 질문을 잘 들어보면 기회가 와요. 그래서 그때 아빠가 뭐라고 물어요? 야, 너 되게 궁금한 게 많구나. 근데 부자가 넌 뭐라고 생각해? 돈 많은 거 아니야. 저 앞동에 저 큰 평소에 가서 놀았더니 애들이 이쪽으로 가래. 우리 보고. 우리 왜 저기 안 가? 불만투성이에요. 그러자 아빠 얘기했어요.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네가 생각하는 그거는 물질 부자야. 부자는 또 있어. 다른 부자도.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형아도 거들어요. 그래, 우리는 공부도 많이 하고 아빠도 공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린 지식 부자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지식 부자도 있어. 또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 그러니까 믿음 부자야. 그래, 부자는 믿음 부자, 물질 부자, 지식 부자 이게 있는 거야. 근데 그 순서를 반드시 지켜가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듣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구구절절이 이렇게 했는데 교육학 하나도 안 배우고 양육 이거 하나도 안 배운 사람이 한 대화였어요. 아들하고. 근데 그 아들이 그거를 딱 듣고 저녁을 먹으면서 항상 밥 먹을 때 형아가 항상 해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가훈을 외치고 있으니까 나도 할래. 믿음 부자, 지식 부자, 물질 부자 이 순서 지킨다. 이런 걸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와요. 20몇 년을 해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꼭 가르치고 싶은 거 미리 내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가르치게 보면 함께 정한다 그랬어요. 함께 정하고 대화로 정하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르쳐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시면 좋습니다. 자, 아이가 왜 그런지 이해하고 싶은 행동 많죠? 너무 많아.
이것도 너무 재미있는 얘기가 많지만 우리 지나가 봅시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아이들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치고 싶은 게 되게 많지. 주고 싶은 건 내 마음이에요. 하는 건 아이 몫이거든요. 왜? 발달에 맞춰서 수준이 안 맞아서 못 가져가는 것도 있고 기질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때때로 우리의 양육 기준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뭐 아이가 뭐 학교 꼭 가야 돼요? 뭐 학교 안 다니고 싶어요? 뭐 학교 가니까 애들도 안 친절하고 선생님들도 다 엉망진창이에요. 뭐 이런 얘기 막 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봐야 돼? 야, 너 그렇게 버리장머리 없어? 어디 선생님 이런 거 우리는 걸림돌이에요.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부터 해야 돼요? 잘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어딘지, 이 아이가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요 영상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맘마 먹을까? 싫어 다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돌아버리지 말고 말썽 번역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이렇게 왜 저러지? 하는 사랑으로 잘 키웠는데도 우리 기대와는 엉뚱한 이렇게 행동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고 잘 들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발달 특성 딱 나타나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입으로 다 가져가지? 뭐 이렇게 빨고 있어? 이 애가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아니면 왜 이렇게 샥샥샥 말끝마다 싫어를 달고 있지? 아니면 이럴 때는 이 아이가 이제 뇌가 막 형성될 때예요. 뇌가 안에서 두정육, 감각,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들과 막 이 생각하고 언어로 듣는 것들과 하는 것들이 막 연결이 되는데 심지어는 한 개의 자극이 들어오면 1000개의 뇌세포가 막 연결이 된대요. 그러니까 요때는 부모들이 우리가 안전한 탐색하게 할 수 있고 긍정적인 상호작용하는 게 좋아요. 야, 그거 하지 마가 아니고 싫어. 그러면 싫구나. 근데 뭐가 싫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아까 울어요. 막 이러면 이렇게 겁이 많게 울어 이게 아니고 어떻게? 뭔가 무섭구나. 뭐 이러면서 설명해 주는 것들. 이러면서 아이 안에 뇌 연결을 잘 되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안전함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안전함을 느끼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또 막 때를 막 쓸 때 있죠. 뭐 혼자 잘 때 됐는데도 나 혼자 자기 싫어. 뭐 같이 잘 거야. 막 이러면서 자꾸 엄마 방에 온다거나 아니면 온 집안을 다 뒤지겨서 아까 파괴자 봤잖아요. 온 뭐 밀가루 다 덮어 쓰고 다 만져봐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때는 요 이제 아까 생각했던 우리가 얘기하던 생각하는 뇌하고 그 감정에 내가 막 연결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감정이 막 튀어올라오는데 이거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막 이러면서 자기가 가졌던 경험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려고 하고 할 때예요. 근데 이런 연결들을 무시하고 명령하게 되면 수동적인 아이가 돼요. 초등학교에 가면 따박따박 말대꾸해요. 뭐 이렇게 하면 요런 말대꾸 할 때는 아이가 잘 들어보면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이제 그 학교 생활에 대한 힘듦 이런 거를 나타내고 있는데 잘 들어주지 않고 너 왜 이렇게 너무 나대니까 선생님이 싫어하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너 활동성이 굉장히 많아 에너지가 굉장히 좋아 하면서 그 기질에 대한 강점을 표현해주면 좋아요. 하지만 그 기질들이 학교의 생활에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들 이게 이제 부모의 역할이에요. 근데 뭐 그런 내용들은 인터넷에도 다 나와 있어요. 기질에 따른 양육법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우리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성남 파도 같은 이 까칠한 중학생 아이들. 막 아침, 저녁 기분이 막 달랐다가 막 요때 되면 이제 자기 생각이 늘어서 뭐 해요? 나 교회 안 가면 안 돼. 막 이런 거. 꼭 예배 드려야 돼. 집에 있어도 되잖아. 인터넷에 예배 드려야 돼. 막 이런 거 할 때 까칠하기도 하고 또 삐딱해요. 뭐든지 교사 하게 되면 꼭 그런 거 하더라. 찬양대회 하면 그런 거 해야 돼? 뭐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뭐 내 혼자서 하고 싶다고 막 하겠다 그러고 또 쓸데없는 이성에나 관심 많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요때는 뇌가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고 있어요. 출생할 때 뇌세포가 엉성엉성하던 것들이 막 경험을 하면서 이게 막 연결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이제 가지치기를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요거는 이제 제 연구소에서 만든 그림인데 한번 보세요. 굵게는 두 가지 길이 생겨나요. 하나는 긍정적인 사고하는 길이 생겨나고 하나는 부정적인 사고하는 길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때는 너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 그러면 아니야. 자기가 하는 게 옳은 거예요. 틀린 믿음이 완벽하게 옳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갈 때예요. 왜? 아직 이게 완전하게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앞에 있는 뇌의 전두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 몸의 CEO 같은 건데 그것들이 아직 발달이 안 돼. 특히 미디어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그게 발달이 안 돼가지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때 상호작용을 잘하면서 사랑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사실 18살 넘어가 버려서 훈육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관계만 악화시켜요. 자, 우리가 가족 갈등이 증폭되는 시기예요. 그때는 다른 거 뭐 다 잊어버리셔야 되는데 가족 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은 나의 문제구나. 뭐 어떤 것? 두려움에서 얘가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나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감시하고 간섭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청소년 자녀를 잘 존중하고 그리고 살펴보는 감시자가 아닌 살펴보는 그런 부모들은 자녀로부터 권위도 인정받고 같은 대우를 받게 돼요. 제가 일제시대 할머니랑 6.25세대 어머니랑 사시잖아요. 할머니를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 90이 딱 넘어가니까 영악이에요, 영악이. 요즘은 이제 거의 신생아기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이렇게 딱 접으면 돼요. 근데 믿음으로 잘 가르치면 나중에 그렇게 잘 존중받아요. 내가 지금 부모로서 한 몇 년을 더 살 거지? 60, 70년? 그럼 내가 60, 70년 동안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관계를 가져갈 건지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몇 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가르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자, 훈육.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잘 가르쳤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육을 막 하게 되는데 훈육하면 떠오르는 거 한번 적어보라 그랬더니 많은 부모들이 저런 거 적었어요. 파리채도 적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아이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거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가르치는 방법이 틀려가지고 아이들은 그걸 체벌로 받아들이기가 좋은데 우리가 훈육이 내 맘대로가 아닌 기준이 있다는 거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준은 누구를 해롭게 하거나 아니면 너를 자신을 해치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건가? 그리고 발달적으로 아이가 욕구를 고려해야만 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아이가 아까 발달하는 거 쭉 보셨잖아요. 그 발달만 잘 이해해도 문제되는 행동들 별로 없습니다. 훈육은 혼내는 게 아니라 좋은 선택하고 습관화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갑시다. 일단 멈추고 너의 발달, 기질, 상황을 고려해서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 발달의 기질을 생각하고 나니까 애쓰는 거 그냥 제가 한번 답을 해볼게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중2 때 완전히 제 병원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막 화가 폭발을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너무너무 괜찮은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발달을 잘 이해하고 나니까 그리고 그 아이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까 네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해서 나한테 막 이러는 게 아니구나. 그래 내가 숨구멍이구나 너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아이하고 스트레스를 서로 낮추기 위해서 우리 운동 다닐래?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아이를 위해서 테니스를 치고 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 전에 와서 새기도 열심히 해서 모든 어떤 권사님들이 아이고 너무 귀한 청년이다. 내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막 이렇게 따뜻함도 받고 간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다고 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될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양육이 인과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자,
좋은 부모 되기. 이거는 큰 글씨만 읽고 지나갈게요. 마음대로 잘할 수 있을까? 잘하고 있을까? 충분히 좋은 부모세요. 빨간 글씨만 읽고 막 지나갑시다. 시작.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네. 아이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고려하고 존중하는 부모는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치는 부모, 자녀의 부르에 응답하는 부모,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오늘도 배우는 부모,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부모도 성장해야 돼요. 부모 역할을 바꿔야 돼요. 항상 훈육자로, 항상 양육자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중고등학생이 됐으면 이제 상담가나 동반자로 역할을 바꾸셔야 돼요. 상담자와 동반자는 그냥 거리를 두고 살펴보게 하면서 기다려요. 문제를 갖고 올 때까지. 갖고 따라다니면서 무슨 문제 없어? 괜찮아, 괜찮아.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의 조절이 잘하면 부모의 영향력을 줄여가는 부모. 그게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어떻게 충분히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이거 답은 제가 가져왔어요.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에노메 교수가 했어요. 되게 학력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연구를 바꿔봤어요. 무엇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나 그랬더니 부모가 아니어도 괜찮더래요. 교회 목사님이나 이웃의 아저씨나 아니면 친인척이나 신부님이나 단 한 명이라도 아이를 사랑해주고 지지하는 아이가 있는 아이들은 아주 건강하게 자랐더라는 거예요. 레드우드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요 레드우드에 있는 그 메타스카이어가 태풍이 아니다. 그거 뭐예요? 토네이도가 몰고 지나가도 저거는 꿋꿋하게 서 있대요. 왜 그럴까요? 쟤네는요, 뿌리가요, 길진 않아요. 6m밖에 안 되는데, 그게 서로 탁 엉켜있더라는 거예요. 더없이 좋은 어른은요,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는 어른들이에요. 집안에서 조금 위축되고, 막, 걸림돌에 막 상처받은 아이들이라도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가르치기, 따뜻하게 이렇게 가르치길 잘하면 이 아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더라도 상관없어요. 완벽한 부모 없어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의 아이를 신뢰하는 어른으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좋은 어른입니다. 다 됐어요.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으로 가르치는 부모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랑받으면서 배운 자녀로 살아갔던 걸 기억한다면 그거를 우리 아이에게 또 물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막 너무 복잡하고 지금 많은 양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 얘기했어요. 너무 많은 양을 하지 마.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막 줄여왔어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한 답이 있어요. 우리가 마더와이즈도 여러 번 하면서 얘기한 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부모가 되면 만사 오케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대요.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 양육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복잡하게 막 안 알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 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옆에 분 짝지 하셨던 분하고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가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됩시다. 한번 해볼게요. 너무 시간을 오버해서 못한 강사였지만 너무 기쁨으로 이렇게 인사 나눠주셔서 위로받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치는 아빠, 엄마, 할머니, 선생님입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